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 가평의 한 아파트에서 박재훈은 인생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내 이수진은 눈부신 미모와 지적인 매력을 겸비한 IT 업계의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이었다. 넓은 아파트, 만족스러운 직장,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인 강미숙 씨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에게는 더 바랄 게 없었다. 미숙 씨는 50대 초반, 단정하게 관리된 긴 생머리에 늘 세련된 원피스를 즐겨 입었고 차가우면서도 강렬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여성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존중과 예의로 가득했지만 가끔 재훈은 미숙 씨가 자신을 너무 오래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설마 나한테 반했나? 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수지는 야근이 길어진다고 말했고 재훈은 혼자서 초밥을 시켜 먹으며 편안한 밤을 보내려 했다. 우연히 아내의 노트북을 켠 그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자기야, 내 입술이 날 미치게 해라는 직장 동료의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메시지들을 더 읽을수록 몸서리를 쳤다. 수지는 몇 달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노골적인 사진과 뜨거운 고백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재훈은 전화를 걸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덮고 어둠 속에 앉아 깊은 혼란과 분노에 빠졌다. 몇 시간 뒤 갑작스레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미숙 씨가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몸에 꼭 맞는 빨간 원피스에 풀어헤친 머리칼, 그리고 은은한 고급 향수가 그를 감쌌다. 재훈 씨, 혼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렸다. 네, 수진이 늦어요. 그가 답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나요? 재훈은 참아왔던 말을 꺼냈다. 수진이 나를 배신하고 있어요. 미숙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 확실한가요?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 대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냉정함이 배어 있었다. 네, 다 봤어요. 그녀는 다가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 부드러운 손길이 셔츠 위로 전해지자 재훈은 몸을 떨었다. 그럼 누군가 내가 이 고통을 잊게 도와줘야겠군요. 미숙 씨는 속삭였다. 재훈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내의 어머니가 자신의 처가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점점 가까워졌다. 멈춰요. 그가 속삭였지만 미숙 씨는 미소 지으며 왜요? 이젠 멈출 수 없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금기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여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미숙 씨의 손은 그의 등선을 타고 허리로 내려갔고 재훈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에 다 불꽃 같은 키스를 나눴다. 이게 옳은 걸까? 재훈은 속으로 외쳤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무너진 자신을 깨닫고 있었다. 갑자기 미숙 씨가 물러나며 말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걸 하면 돌아갈 수 없어요? 재훈은 미소 지었다. 우리에게 돌아갈 길이 있었나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럼 이제 생각하지 말아요 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숨소리만이 가평 아파트의 고요를 깨뜨렸다. 그날 밤 재훈은 위스키 잔을 쥔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들은 분노와 고통,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미숙 씨와의 금지된 관계, 수진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무너진 남자라는 사실.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재훈은 천천히 전화를 받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끝장을 보자. 가평의 저녁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가운데 박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깜빡이는 알림 속에서 그가 느끼는 감정은 냉철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전화를 받자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경쾌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기운이 감돌았다. 재훈 씨,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전화했어? 그녀의 말투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훈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저장해둔 메시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수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긴 그 증거들은 말보다 더 강력했다. 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을 깨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재훈,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녀가 애써 말을 흐리려 할 때 재훈은 냉정하게 말했다. 난 이미 다 봤어. 몇 달 동안 내가 나를 속였다는 걸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그의 눈빛의 수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나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이야기 좀 들어줘. 하지만 재훈은 단호했다. 이제 변명 따윈 필요 없어. 이건 끝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그날 밤 재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문득 그때 갑자기 찾아왔던 강미숙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 금지된 순간의 열기가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다시 한번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 문을 열자 미숙 씨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욱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에 은은한 루비빛 립스틱이 그녀의 미소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재훈 씨, 나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다. 왜 또 왔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재훈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어딘가에서 기대감도 섞여 있었다. 미숙 씨는 조용히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너무 많은 비밀이 있네요. 그리고 그 비밀들 사이에 우린 너무 깊게 빠졌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훈 씨,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남았어요.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재훈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하는 그 선택이 뭔데? 미숙 씨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 둘 다 상처받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수진도, 우리도. 뭔가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답은 아직 누구도 모른다는 게 문제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순간 아파트 창밖으로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재훈은 몸을 굳히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면 나는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평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운명도 점점 더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가평 아파트 거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깜빡였다. 박재훈과 강미숙은 마주 앉아 있었지만 말은 거의 없었다. 미숙은 손목에 감긴 얇은 금팔찌를 살짝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려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재훈은 무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친 숨소리와 섞여 있었다. 미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인생은 늘 예상 바뀌죠. 수진이도, 당신도, 그리고 나도.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녀가 일어나 우아하게 몸을 돌렸다. 검은 원피스는 그녀의 곡선을 살짝 드러내며 발에 신은 붉은색 하이힐이 살짝 빛났다. 재훈 씨, 당신은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나요? 재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 그건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이제는 분노와 배신만 남았죠. 그의 손이 무심코 테이블 위에 위스키 병을 잡았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남은 건 무엇일까요? 미숙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복수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 그녀의 눈동자가 빛났다. 아니면 둘 다. 그 순간
재훈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미숙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받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재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재훈은 차갑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수진아. 내가 나를 배신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내 마음을 부숴버렸어. 그의 말이 끝나자 그는 전화를 끊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멀어져 갔다. 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이젠 선택할 시간이에요. 재훈 씨, 과거에 묶여 있을 건가요?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건가요?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평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미숙 씨, 우리 둘 다 이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그때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재훈과 미숙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누구지? 재훈이 낮게 물었다. 이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 안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수진의 남자친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하지만 사실 비밀스러운 과거를 가진 이준호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언가 결심한 듯했다. 모두 끝내야 할 시간이야. 이준호가 낮게 말했다. 가평의 밤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 앞에 놓인 운명의 실타래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갔다. 가평 아파트 복도에 선 이준호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그의 검은 코트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날카로운 눈빛이 재훈과 미숙을 꽉 잡아 응시했다. 끝내야 할 시간이라니 무슨 뜻인가? 박재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이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수지는 내 여자다. 내가 뭘 하든 이제 내가 끼어들 거야. 강미숙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준호 씨, 그 말은 당신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가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네요. 작은 동네에선 비밀이 금방 퍼지는데 이준호는 재훈을 향해 냉소를 띠며 말했다. 내가 수진과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의 손가락이 주머니 속으로 깊게 들어갔다. 순간 재훈은 긴장감을 느끼며 몸을 살짝 뒤로 물렸다. 미숙은 재훈의 팔을 살짝 잡았다. 재훈 씨, 진정하세요. 이준호 씨와 싸우는 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차분히 상황을 풀어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결단에 가득했고 그 매혹적인 붉은 립스틱이 은은하게 빛났다. 좋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재훈이 날카롭게 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셋이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수진의 배신, 그리고 이준호의 과거.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야만 이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 아파트 벽시계가 12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갑자기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예상치 못한 존재였다. 이제 모두 끝내자.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가평의 밤은 한층 더 깊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훈, 미숙, 이준호, 그리고 그 그림자 속 인물. 그들 사이에 감춰진 비밀과 욕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 뿐이었다. 깊은 밤, 가평 아파트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인물은 바로 박재훈의 오랜 친구이자 경찰인 최민석이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었어. 그리고 그 이야기가 꽤 복잡하더군. 민석은 차분하지만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은 놀란 듯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민서가 왜 여기 온 거야? 이 상황에 끼어들 필요 없어.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끼어들지 않으면 누가 끼어들겠어? 내가 혼자서 감당할 일도 아니고. 강미숙은 민석을 보며 미소 지었다. 경찰이라면서 분위기 좀 누그러뜨려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유혹과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우리 모두 긴장할 필요 없어요. 이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이준호는 민석의 등장에 순간 움찔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말했다. 경찰이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상황은 이미 엉망진창이야. 그의 목소리에 짜증과 분노가 묻어났다. 민석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안에서 몇 장의 사진과 문서를 꺼냈다. 이건 수진과 관련된 최근 사건 기록이야. 단순한 바람 피우기가 아니야? 뭔가 더 큰 게 숨겨져 있어? 그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사진 속에는 수진과 이준호가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재훈은 숨을 고르며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걸 언제 찍은 거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며칠 전,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수진 주변엔 의문의 인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미숙은 차분하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감춰온 비밀들이 이제 터질 시간이네요. 그녀가 손목에 감긴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덧붙였다. 진실은 언제나 위험하니까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자 이번에는 수진이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재훈 씨.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훈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으로 끝낼 수 있을까, 수진아. 우린 이제 모두 끝장을 봐야 해. 그의 말끝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가평의 밤은 점점 깊어지고 그들 모두의 운명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로 한가운데에 숨겨진 비밀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사냥감처럼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